원칙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그 제목인데, 국제정치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친구냐? 우리나라의 국가 대전략을 지지하는 나라가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대전략을 반대하는 나라, 그 나라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한중, 한일 이 세 나라 중에서 누가 우리의 친구고 누가 우리의 대전략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지금 좀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지금 아주 그 위기가 심한데, 위기의 원천은 북한이 미사일을 만드는데,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뭐 그냥 흔히 쓰는 표현에 보면은 뭐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제정치학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둘이 크기가 같지 않아요. 미국은 북한보다 한 500배 센 나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평가합니다. 500배 큰 놈하고 500분의 1하고 서로 마주 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북한의 혈맹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은 최근에 북한이 구암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겠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요격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미국하고 찰떡동맹 상황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상황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이 북한한테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해놓은 그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줄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 미국의 뭐 예비역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게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 장거리 미사일 ICBM 쏘면 안 된다. 2. 핵실험 6번째 거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쏜 거는, 북한이 그 화성 14호를 ICBM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한 3일쯤 있다가 그래 ICBM으로 쳐주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지금 문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진짜 ICBM,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ICBM은 얘입니다. 얘는 작년 2월 9일 날 북한이 한번 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박근혜 정부가 개성 문 닫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북한이 5번 핵실험을 했는데 6번째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계속 했는데, 요 빨간 거는 전부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다 실패를 4번 했고, 그리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고, 5월 14일 날 북한이 쏜 그 중거리 미사일이 대성공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대성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나왔다. 그리고 뭐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터졌다. 그리고 모여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말로 뺏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 성공한 날 모여서 울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말이 점점 험악해지는데, 최근에 화염과 분노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록테드 로디드, 이거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우리가 총 쏠 때 보면은 안전장치 푸는 거, 안전장치 풀고 총알 장전하는 거, 안전장치 풀고 총알 장전되었다라는 군사용어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까지,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이 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안보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로그, 깡패다는 얘기죠. 브루탈, 잔인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권이 미국까지 오는 핵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북한이 왜 핵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은 왜 한국까지 오는 미사일을 미국까지 가는,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에서 미국까지 못 가면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기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이유를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 자기네 그 꿈인데,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반대 세력이 미국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려는 무슨 전쟁이든지 무슨 수를 벌리면은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고 개입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기 때문에 북한의 스스로의 실력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건데, 여기 그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면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급인데, 미국 본토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날 이제 북한은 미국한테 협박합니다.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해도 되느냐? 그때 미국이 나 로스앤젤레스 포기하고 서울을 살릴 거야 라고 대답할 거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산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건데, 이거는 그 김정일이가 무슨 핵전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보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키신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이 미국에 도달하는 날, 그날 북한은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가 됩니다. 핵우산이,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가면은 그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북한 핵에 의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에 의해서 다 죽지 않습니다. 저는 안 죽는다고 확인합니다. 그것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는 국제정책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개수 교수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래서 북한의 핵 전략은 일단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핵을 통해서 한국을 위협함으로써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 일으켰을 때라든가 연평도 사건 일으켰을 때 확전하지 못했습니다. 핵이 없을 때도 확전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완벽하게 가졌는데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북한 핵에 맞아 죽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살 수 있느냐를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핵 전략이 이런 이 국제정치학 이론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도무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김정일을 죽일 수 있는 저런 무기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오바마가 저 무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저거를 이제 아무 때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오바마가 저거를 1000번 사용하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3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오바마는 저것을 사인할 때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중국도 미국이 손보는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을 이제 무릎 꿇리는 것이죠. 중국의 패권 도전은 무릎 꿇리는 건데, 크게 말하면은 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 북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3월 달부터 중국을 끌고 들어가죠. 북한은 대단히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중국을 북한 문제에 끌고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한 2~3달 동안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들어주지 않은 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날 무렵에 100일이죠. 100일 끝날 무렵에 미국이 북한을 불과 분노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와서 김정은 죽이라는 얘기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그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그냥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고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거가 트럼프를 미국 언론들이 아주 싫어하는데 미국 언론들 특히 이제 CNN에서 야 그걸 중국한테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냐라고 트럼프한테 시비 걸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몰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CNN 방송에서 그 클린턴 대통령의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나와서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비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이제 미국에 나오는 만화 보면은 중국은 북한 핵을 하나도 이거 귀엽지 않아라는 그 만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사드 문제 우리가 너무 그런 얘기니까 이걸 일단 패스하고 중국이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그림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군 참모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124도선을 거놓고 거기에 우리 해군이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와서 들어가라고 그런답니다. 바다에다 근거놓은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중국밖에 없는데 저렇게 거놓은 거 보면은 중국이 서해 바다의 72%, 한국은 28%밖에 안 걷게 되죠. 제가 그 작년에 쓴 책인데 우리가 지금 이 큰 제목이 중국, 일본, 미국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길 편에 붙어야 됩니다.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기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국제정책인데 이거는 거의 100% 미국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우리나라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견해가 팽배한 나라인데 그거는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견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 얘기 마지막 페이지인데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변화없다. 중국과 일본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만이 한국의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이것쪽으로 지향하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통일해도 괜찮지 않냐? 네 편 될 텐데 올면 봐라. 네가 공산국가 통일시켰는데 결국 네 편 되지 않니? 그게 이제 우리 학자들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겼을 때 진정한 승리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다 실패를 4번 했고 그리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고 5월 14일 날 북한이 쏜 그 중거리 미사일이 대성공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대성공을 한다며 이렇게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나왔다. 그리고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터졌다. 그리고 모여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말로 뺏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 성공한 날 모여서 울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말이 점점 험악해지는데 최근에 화염과 분노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락테드 로디드 이거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우리가 총 쏠 때 보면은 안전장치 푸는 거 국제 정세 지금 아주 그 위기가 심한데 위기의 원천은 북한이 미사일을 만드는데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그냥 흔히 쓰는 표현에 보면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제정치학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둘이 크기가 같지 않아요. 미국은 북한보다 한 500배 센 나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평가합니다. 500배 큰 놈하고 500분의 1하고 서로 마주 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원칙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그 제목인데, 국제정치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친구냐? 우리나라의 국가 대전략을 지지하는 나라가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대전략을 반대하는 나라, 그 나라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한중, 한일 이 세 나라 중에서 누가 우리의 친구고 누가 우리의 대전략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지금 좀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반도 주변 안 된다. 이 핵실험 6번째 거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쏜 거는 북한이 그 화성 14호를 ICBM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한 3일쯤 있다가 그래 ICBM으로 쳐주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지금 문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진짜 ICBM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ICBM은 얘입니다. 얘는 작년 2월 9일 날 북한이 한번 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박근혜 정부가 개성 문 닫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북한이 5번 핵실험을 했는데 6번째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계속 왔는데 요 빨간 거는 전부 북한의 혈맹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은 최근에 북한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겠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요격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미국하고 찰떡 동맹 상황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상황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이 북한한테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해놓은 그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줄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 미국의 뭐 예비역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게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 장거리 미사일 ICBM 쏘면